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셨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엔티안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주석 분양 워라치 동지. 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장군 45돌세 저마요 총비서 동지와 형제적인 라오스 당과 정부와 인민에게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보냅니다. 라오스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창건 후 지난 45년간 내배의 온갖 도전과 겹싸이는 난관 속에서도 라오스인민혁명당의 현명한 용도 밑에 사회주의 이념을 확고히 고수하고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며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언제나 기쁘게 생각하며 라오스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 앞으로도 끊임없는 융성번영을 이룩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나는 이 기회에 사회주의를 위한 공동투쟁의 길에서 맺어지고 변함없이 강화 발전하여 온 우리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더욱 공고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합니다. 아울러 총비서 동지가 건강할 것과 당과 국가를 용도하는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 김정은. 주최 109 2020년 12월 2일 평양. 지난해 12월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들에 대한 역사적인 군마 행군을 단행하시오 주체혁명 위협의 승리를 앞당겨 나갈 수 있게 하는 불멸의 전투적 기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몸소 무릎치는 생명길을 헤치시며 백두의 혁명 전구에 거룩한 자옥을 새기신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동지께서는 우리 당의 혁명 사상과 구람없는 혁명 정신을 알자면 혁명 전적지 답사를 통한 교양을 많이 받아야 한다고, 혁명의 지휘성원들 모두가 백두산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뜻깊은 그날을 되새겨보면서 찾게 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무슨 힘으로 올해의 모진 고난과 도전들을 이겨내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만 내달릴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심어주신 백두의 혁명 정신을 체질로 한 백두산 대학 졸업생들의 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선발이 시리고 귓뿌리를 도려내는 듯한 추위도 느껴보아야 선열들의 강인성, 투쟁성, 혁명성을 알 수 있고 또 그 추위가 얼만큼 혁명력을 더해주고 피를 끓여주는가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하신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동지의 말씀에 새겨진 깊은 뜻을 심장 깊이 간직하고 계승자들의 대우가 혁명의 성산 백두산으로 끊임없이 굽이쳤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기간만 해도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를 답사한 각계각층 인민들과 인민군 군인들 그리고 청년 학생들의 수는 8만 4천여 명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원수님의 성스러운 군마 행군길을 따라선 우리 인민들의 신념과 의지에 대하였습니다. 저도 올해 2월에 백두산 답사에 참가했습니다. 정말 온몸을 순식간에 열고는 혹한도 이겨내야 했고 길을 넘는 생눈길도 헤쳐야 했습니다. 행군의 실참에 항일 빨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 학습도 하면서 우리는 투사들이 지녔던 그 고귀한 투쟁 정신으로 살며 일어나갈 때 두려울 것도 못 해낼 것도 없다는 신념과 배짱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동지께서 헤쳐가신 백두의 행군길에 우리의 리상이 있다는 진리를 뼛속 깊이 새겨안고 부닥치는 모든 도전과 난관을 백두의 공격 정신으로 과감히 뚫고 헤치며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당의領導밑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협을 끝까지 완성하자. 당의 사상관 절전 당정체 공의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리자.
오늘의 80일 전투에서 새로운 승리를 향해 도약해 나가는 우리 인민의 투쟁 기질이 남김없이 발휘되고 있습니다. 지금 평양시 안의 공장, 기업소, 농장들에서는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혁신, 계속 전진, 연속 공격하면서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체의 기술 역량으로 다양한 편집 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기술 혁신 운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선교 편집 공장 소식입니다. 다양한 편집 제품들을 많이 생산하는 것, 이게 우리 목표입니다.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하자면 이제 재료와 설비들이 이제 다양해야 됩니다. 여 며칠 전에도 이제 2질 동안 마모기를 이제 새로 제작하고 시운전해서 이제 기본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한두 개 공장에만 있던 이 설비를 이제 부러워하면서도 이제 쉽게 만들겠다고 이제 저부들려면 못했댔습니다. 만들고 보니까 문제는 신심 있게 달라붙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 자체도 아직 편집 제품의 가짓수도 많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 82 전투 기간에 인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제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류본 신발 공장에서 원료 자재의 재자원화를 실현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발 생산 과정에는 이제 적지 않은 부산물들이 생겨나게 된다. 그 재단 공정에서 이제 합성가죽 부산물이라든가 중창 부산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이제 한 달에 나오는 양이 수백 킬로나 된다. 그 이제 지난날에는 이제 이거 쓰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졌습니다. 우리 이번에 이거 우리 한번 재자원화 해보자 해서 이제 달라붙어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분쇄 공정을 만바로 돌리고, 그다음에 롤 가공 공정 새로 꾸려서 합성가죽 부산물로는 신발 창을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창 부산물을 비롯한 기타 자재들도 이제 다 그 재자원화 이용해서 이제 신발 생산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질 제고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80일 전투 목표를 수행해 나가고 있는 평양 곡산 공장입니다. 공장에서는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모든 종업원들이 기술 규정과 표준 조작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원료 투입으로부터 제품 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산 공정들에서 엄격한 품질 검사 체계를 세워놓고 제품의 질적 지표들에 대한 검사를 책임적으로 진행해서 위생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중 3대 혁명 붉은기 토송 제약 공장에서 설비 개조 사업을 앞세워 80일 전투 성과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체 힘으로 생산 설비를 만들자 하고 단란은 붙었는데 처음 해보는 일이라니 정말 힘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사들과 힘을 합쳐 공장 조건에 맞는 물약 주기를 비롯한 다종의 설비들을 우리 힘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또 제품의 질이 한 단계 더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자체의 힘으로 마련한 설비들의 토대에서 국가 경제 발전 5기년 전략 목표를 넘쳐 수행한 공장에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70여 종의 의약품을 증산해서 얼마 전에는 80일 전투 목표도 완수하는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랑랑구역 농기계 작업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농산 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습니다. 구역 안의 협동 농장들이 어떤 농기계들을 요구하는 것을 실제 연구하고 여러 종의 농기계들을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구역 안에 남새 전문 농장들이 많고 또 그만큼 온실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온실 보온용 나래용 기계를 제작해서 현재 농장들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 동력 장치를 제작해서 멋드는 기계와 동력 제초기, 벼수학 작업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끔 여러 종의 농기계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다음의 농사차에 필요한 기계들입니다. 현재는 모든 농장들의 모내는 기계를 원만히 보장해 줄 수 있게끔 수리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80일 전투 기간에 다음의 농사차에 필요한 기계화 비중을 확고히 높이자고 합니다. 온실 남새 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는 랑랑구역 중단 남새 전문 협동농장입니다. 온실마다 그 날에 준비한 거 있습니다. 그것을 씌워주고서 온도를 높여주니까 보통 때보다 8 내지 15도를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용량 관계는 진고름과 닭배선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유기질 고름들을 충분히 깔아줘 밑고름으로 이용하게 했습니다. 그런 결과 작반마다 우리 여러 개의 호동들이 있는데 호동마다 오이, 호박, 배추를 비롯한 작물들 수확고를 높이게 됐습니다.
형천구역 청년동맹위원회 일꾼들이 구역 안의 공장 기업소들에 내려가 청년들을 80일 전투회로 불러일으키는 화손식 선전선동 활동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들끓어야 온 나라가 들끓는다. 우린 경리하는 원수님의 이 말씀을 80일 전투 사상개항 사업의 기본으로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장에 내려간 동맹 일꾼들은 동맹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이 기상방역 사업에서나 생산에서 선봉적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한 해설 선전 선동 사업을 기동적으로 벌이고 있습니다. 작업의 실참을 이용해서 항일발치단 참가자들이 해상기 약속과 전국의 청년동맹 조직들과 동맹원들 속에서 이룩되는 성과들에 대한 덕보도 진행해서 모든 동맹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위훈의 자옥을 세워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악성전염병 피해 상황입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2일 현재 세계적으로 6,479만 7,870여 명이 이 비루스에 감염되고 악성전염병으로 숨진 사망자 수는 149만 8,1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 10여일간 60만 명 이하를 기록했던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가 2일 또다시 60만 명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아메리카 지역에서 전염병 피해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악성전염병의 피해를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미국에서는 지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 수가 매일 9만여 명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병원들에서는 의료 성원들이 최대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전문가들은 앞으로 녹주일 동안 악성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32만여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일 현재 미국의 총 감염자 수는 1,429만 6,420여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 수도 27만 9,690여 명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적인 사망자 수의 18.6%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다음으로 피해가 심한 나라는 멕시코입니다. 현재 이 나라의 감염자 수는 11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주일 동안에만도 매일 1만여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망자 수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현재 아메리카 지역에서 세 번째로 사망자가 많은 나라로 되고 있습니다. 이일 현재 이 나라의 감염자 수는 113만 3,610여 명, 사망자 수는 10만 7,560여 명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총국장은 멕시코의 현 상황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감염자의 급증을 억제하기 위해 즉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남아메리카에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고 있는 브라질에서는 2일 현재 643만 6,650여 명의 감염자가 17만 4,530여 명의 사망자가 등록됐다고 합니다. 브라질은 지금 세계적으로 사망자가 두 번째, 감염자 수는 세 번째로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아르헨티나, 콜롬비아에서 감염자가 100만 명을 훨씬 넘어섰고 페루와 칠레를 비롯한 남아메리카 대륙의 많은 나라와 지역에서 감염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들로 초만원을 이루어 구급으로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그 어느 병원이나 의료 일꾼들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 새해를 온 가족과 함께 세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몹쓸 전염병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금 저의 이 꿈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정말이지 이 무서운 비루스는 계속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도이칠란드의 서남부 지역의 어느 한 도로에서 달리던 자동차가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해서 5명이 목숨을 잃고 15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브라질에서 산불과 비법적인 체벌 행위로 산림 면적이 계속 감소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나라의 아마조나스 강 우림의 파괴상이 지난 12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에 체벌된 산림 면적은 1만 1,088평방킬로미터이며
이것은 그 전해에 비해서 9.6% 더 증대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나라 정부는 산림 파괴 행위와의 투쟁을 강도 높이 벌려나갈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전 반쪽 지역에서 주로 개였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도였는데 이곳은 평년보다 2도 낮은 것으로 됩니다. 오늘 밤도 전 반쪽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12월 4일 금요일 음력으로 10월 20날입니다. 내일 황해남도에서 개였다가 흐려서 서부 바닷가 지역에서는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6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도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청진시도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도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본시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조시는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개였다가 밤에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2 내지 5m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대홍단지방이 영하 25도 정도로 기온이 제일 낮겠고 통촌지방이 10도 정도로서 기온이 제일 높을 것이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조선동해수 내일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7 내지 10m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다가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주로 개이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 것이 예견됩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